안녕하세요. 고고 알쓸 심답입니다. 진짜 따뜻하고 너그러운 남자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따뜻하고 너그러운 남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셀프와 자아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셀프 자아 상태 하니까 여러분들 부담스럽고, 뭐 학적으로 나가는 거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해가 됐을 때에 진짜 여러분들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셀프, 자아 상태, 이게 뭘까요? 우선 셀프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셀프가 잘 된 사람은 다음 설명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노력을 하면 처음 연애할 때는 잘 해낼 수 있어요.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 문제들을 보여주지 않고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적으로 삼았던 그 이성,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내 여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하고요. 상당한 매너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력의 결과인 거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 모습을 너그럽고 따뜻한 진짜 남자로 보여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셀프가 어떻게 해서 잘 형성됐을까? 그래서 괜찮은 따뜻하고 너그러운 남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구성 요소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복 받은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본성이 나온다는 말이 내가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 본성이 나오는 건데요. 기본 셀프가 잘 형성된 상태라면 노력을 덜하고도 늘 변함없는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생각하시면서요. 이 셀프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 형성될 수 있을까? 또는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거절만 당하고 부정당하고 비난을 많이 듣고, 그리고 행색이 초라한 어떤 심정, 그러니까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중하지 않은 나, 초라하다라는 생각과 나는 비루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내면에 조그만 아이,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상처받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내면 아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그래서 이 내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 잊지 못하고 그때 맺혔던 그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한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힘들어 하는데, 특히 앞에 나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분노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처음 출발은 거절감을 느끼면서 분노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툭하면 학대당하고 귀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 남자,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숙고하고 또 삭히면서 객관적이고 너그러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고 비루하고 남루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지 못했다는 그 경험을 갖게 됐을 때에 그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하다라기보다는 못나고 비루한 존재라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우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못해서 내가 그냥 잘한 것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치부한다는 것. 못하는 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자기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못났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자기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절감을 조금만 느껴도 갑자기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인내심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잘 드러내지 않고요. 하지만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거절감을 느끼면 이 관련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내가 데이트하는 이성이 아닌 다른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은연중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이러한 면들이 나타나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 그러니까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그 상대 이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부모님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성의 부모님,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성품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느낌, 또 행동, 말하시는 그 속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소위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내 남자친구에게, 내 애인에게 또는 새로 결혼할 그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이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를 자아상태라고도 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이 결국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될 결과가 잘 그려졌다면 따뜻하고 너그러운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대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는 자아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림이 결국 반대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요 그림대로 좋은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자아상태가 잘 그려진 게 아니면 상당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기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거나 의심의 그런 어떤 정서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중간 정도만 잘 그려져도요,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여 이제 중간 정도 이상 정도의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어려움도 있는 듯한데 가능성이 더 보인다고 한다면 요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죠? 아니면 상담까지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내면화, 그러니까 셀프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내 안에 어떤 자기가 만들어졌느냐, 내 셀프가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만들어진 만큼 어떤 모습과 표현을 해내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내면화가 그러니까 셀프가 잘 된 사람은 어떤 모습과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5가지를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셀프와 자아 상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안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이 얘기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그 경험 속에서 얼마나 마음밭이 잘 그려졌는지를 보자라는 건데, 그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5가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에, 그 기준을 삼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5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의 실수에 관대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크게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시기가 있지라는 말로 위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식당 직원,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게 대한다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갔을 때에 다른 때는 막 좋은 행동들을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넓이가 없는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은 채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냐고.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려심이 약한 사람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화가 나도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분노나 짜증을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며 말하거나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서 담아냈다가 나의 메시지로,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로, 나는 지금 마음이 불편해.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내 얘기를 잘 경청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 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과와 용서를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뭐 지주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싸울 땐 싸우더라도 말다툼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고 그리고 여과시키면서 다시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마음은 이래서 이랬고 너의 마음은 이랬구나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과할 때는 반드시 하고 용서를 할 때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을 보면요, 한 번 싸우면요 기본 3달 막 4달 심하게는 1년도 넘게, 아니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대화 안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셀프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자기 수용적인 태도가 되어 있으면 타인 수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지언정 그것을 되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셀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과까지도 잘 받아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어색한 문제까지도, 분위기까지도 다시 수습하고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해심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고 자신의 기준만을 강요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내 문제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숙고하고 그 다음에 성찰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찰하는 태도가 됐을 때에 이해심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는 식으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감정 중심의 반응을 잘 보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감정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딛고 내 마음도 만나주면서 상대방의 마음도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 진짜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이라고 이렇게 태그할 수 있게끔 밑에 제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는 상품이라고도 써 있기도 하고요. 이걸 태그하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있을 때 클릭하시고 제품 구매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